인간 대 AI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류의 질문을 이제 흔히 SF계에서는 일컬어서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 중에 누구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빠를 더 좋아해요. 저는 그러면 오늘 엄마 편 하겠습니다. 사람이 운전했을 때보다 자율주행차가 운전했을 때 한 6.8배 정도 더 안전하다는 뭐 결과들도 좀 있고요. AI들의 뭐 반격, 갑자기 막 자동차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막 인간을 막 죽여. 그런 문제는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사람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얻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 종부리듯해서. 조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인문과 과학으로 자동차를 탐구해보는 문과적 기술주의. 오늘은 문이과를 넘나드는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곽재식 작가님과 그 네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소설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현대모비스 에어백 설계팀에서 일하고 있는 송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 주제에 순수한 궁금증을 드러내는 모습이 호감이라고, 이제 닉네임이 인간미 있는 천재로 불리시던데 네네.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닉네임이긴 하잖아요. 네네. 인간미와 천재가 사실 같이 붙어있기가 되게 어려운 단어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감사한 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부담스러운 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인간미 있는 천재, 이건 대본 쓰시면서 우리 작가님께서 지어내신 것이 아닌가. 오늘 처음 들은 느낌? 하여튼 뭐 감사한 별명이죠. 저도 이제 쓰신 책들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네네. 이렇게 쫙 그 쓰신 책들을 보면 되게 주제도 좀 다양하고.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카이스트 출신이시고 네. 수리적인 사고를 굉장히 수리. 잘하실 것 네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또 되게 F스러운 저서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글 쓰는 거 출발을 이제 소설가로 소설 쓰는 걸로 출발해가지고 문학적인 감성 이런 거가 사실은 뿌리입니다. 이 일은 그러면 하는 출판사가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때가 있으세요? 닥치는 대로 하고 있죠. 혹시 우리 작가님 책 읽으셨나요? 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 역설사전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되게 재밌어 쓰신다고. 비교적 약간 난이도 있는 책인데 하필 그걸 집어서 보셨군요. 근데 내용은 좀 어려웠습니다. 내가 섹시한 남자. 대단하군요. 네. 워낙 또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출판사에서 주제나 뭐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제안하면은 할 수도 있죠. 약간 이런. 약간 MC계 우리 조정식이 있다면 네. 작가계엔 곽재식이 있다. 그냥 약간 제안 오면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저도 약간 그렇죠. 저도 약간 정확한데요. 그래도 저도 또 수준 이하는 안 가죠. 저도 수준 이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그럼요. 훌륭한 제작진과 함께가 아니면 저도 또 고민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F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이동수단이나 차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좀 미래 이동수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관심 많죠. 특히 저는 정말 어릴 때 보고 감명받고 지금도 보다 보면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감명받는 영화로 백투더퓨처 2편이 있습니다. 2편. 백투더퓨처. 특히 2편에서 진짜 아이코닉한 게 뭐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거든요. 네네. 백투더퓨처 배경음악이 이렇게 한번 쫙 깔리면, 특히 운전하고 있을 때 그 음악이 깔리면 내 차도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아가고 싶은 생각.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영화가 198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영화거든요. 그때 미래로 나오는 세계가 2015년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 세계가 벌써 2015년이 몇 년 전이면 벌써 8년 전, 9년 전입니다. 아직도 차가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UAM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약간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비슷한 게 좀 나오려고 약간 시동이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차가 날아다니던 그 미래가 지금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 중에 아이로봇.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냐면 윌 스미스가 이렇게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 갑자기 수동 모드로 차를 바꿔가지고 막 운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윌 스미스는 그 영화 속에서 보면 로봇 이런 걸 좀 싫어해가지고 자동 모드도 좀 싫어해, 이 사람은. 그죠? 그 약간 클래식함을 좋아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자율주행이 되게 보편화돼가지고 굳이 귀찮게 운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운전은 내가 해야 제맛이지. 이런 분들 미래에는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말씀을 잘 꺼내주신 게 이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약간 이결입니다.
맛보기 질문을 먼저 하나 맛보기. 드리겠습니다. 네. 인간 대 AI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면 또 업계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현대모비스 공식 입장인가요?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일단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우발적인 상황 변수가 별로 없는 곳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고속도로처럼 굉장히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 같으면 AI가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또 사람과 각종 모빌리티들이 막 혼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는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AI보다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AI가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순간적인 상황 판단력이라든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운전하는 부분은 AI보다는 사람이 낫다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류의 질문을 이제 흔히 SF계에서는 일컬어서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다는 걸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거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거하고 서로 결합되어 가지고 더욱더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주행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인데 엄마 아빠 뭐 둘 다 좋잖아요. 엄마 아빠 중에 누구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빠가 더 좋아요. 저는 그러면 오늘 엄마 편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엄마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네.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 엄마도 동생을 더 좋아해요. 그런 게 있군요. 리얼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바람직하는 거는 이제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게 이제 정답인데 오늘 뭐 화끈하게 아빠 편 들어주셨으니까 AI입니까 사람입니까? 저도 둘 중에 굳이 화끈하게 하나 찍자면 저는 오늘 AI 편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게 대체로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자율주행차와 휴먼 에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율주행이 운전자의 실수, 휴먼 에러를 방지해준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또 경고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과학자이자 시대를 읽는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만 보면 과거에 19세기 이럴 때 기차라는 게 처음 등장해가지고 움직일 때는 그 기계 자체의 성능을 사람들이 되게 중시했죠. 얼마나 석탄을 넣어가지고 빨리 움직이느냐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대중화된 제품이 돼가지고 소비자 개개인에게 이동수단으로 팔리면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편안함, 디자인 이런 거를 많이 따지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증기기관차 타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증기기관차 디자인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서 안 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차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디자인을 중시하게 된다, 편안함을 중시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디자인 때문에 차값이 훨씬 비싸지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크게 변하겠죠. 지금 이미 그런 변화의 추세가 온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회사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가치가 달라지는 큰 전환이 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 생각해보지 못했던 얘기네요. 우리 송 박사님은 이제 업계에 계시는데 지금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자율주행 레벨을 나누는 단계를 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자동차공학회 SA 기준으로는 5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5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운전자가 진짜 하나도 개입할 필요 없이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그 상태가 이제 레벨 5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현재까지 그 가장 앞서 있는 기술들조차도 2단계에서 좀 더 고도화하는 2단계보다 2.5단계 정도 2, 3단계 사이? 그 사이 정도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개발을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럼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 자율주행 수준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실증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부터 이제 자율주행 4단계 실증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4단계를? 네네. 어땠어요? 송도, 영종도에서 실험했을 때는? 실제 그 구간이 한 60km 정도 되는 구간이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들 실증 사업들은 이제 고속도로 구간, 그러니까 좀 외란이 없는 지역에서 많이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 그 실증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긴 구간이다 보니까 실제와 가까운 데이터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모비스에서 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머스크 회장님이 우리가 미국에서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거 시험을 했다, 근데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연구원님 같은 분이 딱 나가셔가지고 우리는 한국에서 운전을 시켰다. 그런데도 잘 다니더라. 그쵸. 욕소리 한 번 안 들리더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왠지 훨씬 더 좀 수준이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캘리포니아 이런 데보다 우리나라가 운전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저는 이거 들으면서 좀 약간 기분 좋은 상상을
상상을 하게 되는 게 어떤 상상을 또? 이 영종도잖아요. 네. 영종도에 뭐가 있습니까? 공항이 있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네. 진짜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차를 몰고 가가지고 주차비 너무 비싸. 그거를 어디 던져놓고 오기가 너무 피곤해. 생각해보면. 택시비도 너무 비싸. 그래서 네. 뭐 이제 어떤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되게 이제 뭐 좀 고민스럽고 막 이럴 때가 많은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된다 그러면 날 내려주고 내려주고 차가 알아서 집에 가는 거지. 주인님 다녀오세요. 이런 다음에 언제 오신다고요? 그때 마중 나가겠습니다 하고 차가 알아서 가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언젠가 미래가 되면 차가 알아서 집에 가가지고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돌아올 때 차가 와가지고 딱 태워가지고 마중 나오는 거지. 그 매니저나 다름없는 거죠. 자율주행이 특히 운전할 때 일어나는 휴먼 에러를 네. 막는 역할을 한다고. 휴먼 에러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휴먼 에러라고 하면은 뭐 졸음 운전이라든지 네. 뭐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물론 뭐 음주 운전 아니면 전방 주시 태만 네. 아니면 교통법규 미숙 같은 것 때문에 운전하는 중에 이제 에러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AI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면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의 요소들을 미리 경고 사인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술들로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도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지금보다는 사고가 현저히 줄 거라고 생각은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주행에게 모든 걸 다 맡긴 후에 사고가 나는 거를 좀 크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자율주행하고 사람이 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차할 때 특히 후진해가지고 주차할 때 사람이 뒤통수에 눈이 없잖아요. 사실은 후진해나 주차할 때 잘못 실수해가지고 긁거나 박거나 이렇게 쉽거든요. 근데 후방을 보여주는 카메라 하나만 있어도 차 뒤에 닿으려고 할 때 너무 긁히려고 할 때 삐삐삐 소리 내주는 그 센서만 몇 개 있어도 주차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작가님 제가 얼마 전에요. 네. 주차를 하는데 네. 트렁크가 열려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저도 2006년에 면허 땄거든요. 네. 이제 못해. 그러니까. 카메라 없으면 내 후방 주차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이런 자동화 기술이 사고의 수준을 낮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도 발전함에 따라서 차가 사고가 나는 거를 미리미리 예방해주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을 미리 보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 위주로 먼저 발전해 나간다면 안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다는 뭐 데이터 같은 것도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사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람이 운전했을 때보다 자율주행차가 운전했을 때 한 6.8배 정도 더 안전하다는 뭐 결과들도 좀 수치로. 있고요. 물론 뭐 기상 상황이라든지 주변의 밝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또 SF 작가님이신데 AI들의 뭐 반격. 예. 갑자기 막 자동차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막 인간을 막 죽여.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진짜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그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왜 쓸데없이 사람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얻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 종부리듯해서. 조진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뭐 높다, 낮다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해. 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본능적인 감이 있어. 네. 그런데 그 사람끼리 간에서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로 뭘 생각해 보냐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는 정말 낮은 확률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의 안전 기능에 정말 많이 의존하고 있게 됐을 때 어떤 나쁜 놈이 아니면 해킹을 하기 시작하면 그치 국가 간에 딴 나라가 저 나라를 지금 좀 침략을 하고 싶은데 침략하기 전에 한번 혼란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킹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무섭죠. 봐봐 이거 중요한 포인트. 컴퓨터는 뭐 해킹 당해봐야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좀 잃는다거나 뭐 이 정도인데 차가 갑자기 가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막 날아간다. 맞아. 안전 기능이 하나도 작동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되면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자율주행의 기능에 발전하고 같이 가야 될 게 사실 또 보안의 발전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차가 기계적인 부분에서 전자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사이버 시큐리티 쪽.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제조사들에서도 해킹.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해킹에 대한 그 보안 부분들이 자율주행차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이 우리 삶에 스며들수록 우리가 또 꼭 해봐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네. 작가님께서는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다 하면 이거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 주인이요? 아니면 뭐 어디 뭐 지자체예요? 아니면 회사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사실은 좀 문제가 복합적인 게 컴퓨터 사면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 회사에서 만든 거지만 혹은 뭐 동네 가게에서 조립해서 만든 거지만 거기 설치되어 있는 뭐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 그 윈도우 위에서 돌리는 뭐 프로그램은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갑자기 훅 멈췄다. 흔히 이제 업계에서 쓴 말로 뻑이 났다. 뻑이 났다. 그 중에 어느 단계에서 고장이 난 건지 사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에서도 사실은 네. 차를 사가지고 뭐가 사고가 났는데 완성차 회사에서 뭘 그렇게 했나? 거기 시스템을 탑재해준 뭐 그런 부품 회사에서 뭘 잘못한 건가? 되게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도 네. 저는 4, 5단계로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갈 거라고 봐요. 일단은 하여튼 기본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자율주행이라는 건 어쨌거나 네가 사고가 안 나고 너무 힘들 때 도와주는 거지 안전을 위한 최종적인 관리는 당신이 하는 거다. 비록 자율주행이 진짜 많은 걸 해주지만 과도기는 필요하니까. 약간 그래도 사람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걸로 생각을 해라 라는 체제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 사람이 그래도 책임을 네. 한동안은 질 것이다. 저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트롤리 딜레마라는 사고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5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건지 굉장히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AI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뭐 비슷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이쪽에는 뭐 노인이 있고 이쪽에 뭐 어린아이가 있었을 때 뭐 AI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틀긴 틀어야 돼. 그랬을 때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되게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AI? 사실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AI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윤리적으로 맞는 문제냐. 사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자율주행차가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또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논의라든지 아니면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이 굉장히 좀 재밌어 할 만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잔인한 얼굴로 보이나요? 저는 어떤 생각도 좀 하냐면 이런 기술이 좀 빨리 도입이 되어서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일수록 이런 거를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선택사항으로 좀 정리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국민들끼리 여론을 수집해보고 투표를 해보니까 어린이를 칠 바에야 노인을 치는 쪽으로 세팅하는 게 맞다는 쪽의 결론이 나왔다.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자라는 게 그 사회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트롤리 문제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느냐,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경향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한국에 수출할 때, 뭐 미국에 팔릴 때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세팅이 뭐 달라지는 미래가 올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율주행차에서 휴먼 에러를 좀 줄이고 사고를 피하게 해주는 기술이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ADAS의 주요 기능들은 뭐가 있나요? ADAS는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전방에 갑자기 차량이 급정거한다거나 아니면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든지 해서 전방에 있는 충돌을 회피하는 FCA라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운전자들이 요즘 굉장히 편리하게 쓰시고 계시는 속도를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 속도에 맞춰서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들도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예 차선을 못 넘게 하는 막 그런 기술들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휴먼 에러 같이 전방 주시 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딴 생각하면은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경고 사인을 준다든지 아니면 차선이 넘지 못하도록 아예 차를 다시 중앙으로 제어해주는 뭐 LKAS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고요. 우리가 룸미러나 사이드미러 같은 것들을 보면 사각지대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차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옆으로 간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할 때 사고가 날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 사각지대들을 보완해주는 BSD나 뭐 BCA 이런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졸음운전을 할 것 같을 때를 네. 뭐 이렇게 또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모비스에서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어폰 형태로 이제 귀에 착용을 하면 리시버가 이제 뇌파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실제 이 사람이 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졸린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서 경고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모비스에서 요거 많이 이제 보급되면 이제 집에서 애들한테 이제 공부시킬 때 야, 너 왜 이렇게 졸아? 차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너무 무서운 일인 것 아니 같은데. 그 이어폰을 딱 차고 있으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애들 뇌파 딱 보면서 얘 졸리구나. 이거 좀 무시무시한데. 너 졸리잖아. 왜 안 졸리나 그래. 상상했는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혹시 자율주행차에 이런 거 생기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그런 기술 있으실까요? 저는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기술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자율주행하면 이제 정말 편하게 차 타고 다닐 수 있다. 차 타고 다니면서 막 게임하면서 가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여줬던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자율주행이 특히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 같이 갈 때 진짜 큰 가치는 안전성을 높여줘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 이게 저는 진짜 큰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인류의 이 긴 한 10,000년 정도 되는 이 역사 속에서 교통사고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 시대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사람들이 엄마 저 서당 다녀올게요 라고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얘야 서당 가는 길에 가마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런 자율주행차 기술이 조금만 대중화되면 모든 차가 최악의 교통사고는 다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한 손잡벌쯤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차 조심해라 이런 말 귀에 따갑게 들었다. 그럼 애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니, 차를 왜 조심해? 차가 이렇게 다니다가도 애들이 오면 알아서 차 피해가고 다 멈춰주는데 교통사고라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 거는 긴 인류의 역사에서 급히 짧은 순간에 지나는 시대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율주행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눈높이를 아주 좋은 고급 자율주행 차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막 자면서 차가 막 가고 게임하면서 차가 가고 이런 높은 눈높이에 맞출 게 아니라 눈높이를 좀 낮춰서 교통사고 정도만 예방을 해줘도 충분한 좋은 자율주행이다라는 쪽으로 눈높이를 낮추면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줄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오늘 뭐 얘기 나누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뭐 도래하겠구나 곧.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상상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못 해봤던 상상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표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뭐 평소에도 이제 이런 상상은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모비스가 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분야 약간 자신감이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자신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좀 상상을 좀 거침없이 더 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봤습니다. 테슬라는 갖고 있으십니까?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으시죠. 저는 모비스예요. 자, 오늘 문과적 기술주의,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는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저희가 몰랐던 신기한 이야기 들고 와서 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가 좋으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